breaking. What a move! What a play! What a goal! 안녕하세요.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 아잉남입니다. 2022 스탠리컵 파이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콜로라도와 템파베이의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내용은 공격, 수비, 골리,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을 나눠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규 시즌 공격력을 봤을 때 콜로라도가 템파베이를 압도합니다. 경기당 득점, 실점 모두 콜로라도가 앞서고요. 경기당 샷, 그리고 샷을 당하는 샷 어게인스트 이 수치에서도 35대 30.9, 32대 20.98로 콜로라도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의 득점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홍색으로 나오는 게 정규 시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의 수치입니다. 파워플레이나 기타 상황을 제외한 5on5 상황을 60분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콜로라도는 경기당 득점을 3점을 기록했다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3.83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템파베이는 2.75점을 득점하다가 플레이오프에서는 2.07점으로 득점이 떨어졌습니다. 기대 득점 부분에서도 두 팀 다 수치는 올라갔지만 콜로라도가 근소히 앞서는 모습입니다. 공격 점유율에서도 콜로라도는 이번 플레이오프 동안 57.72%를 기록, 50%를 밑도는 템파베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데인저 찬스에서는 콜로라도가 14경기 동안 25번의 찬스가 있었다면 템파베이는 16경기 동안 41번의 많은 하이데인저 찬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콜로라도 개개인 선수들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카일 마카르 선수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마카르 선수는 뒤에 나오는 수비 카테고리에서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팀 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 하이데인저 찬스도 1위, 그리고 본인이 아이스에 나왔을 때 공격 시도 퍼센테이지도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템파베이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선수는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입니다. 23포인트로 팀 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샷온골, 유효 샷도 팀 내 1위입니다. 다만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1.4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템파베이의 1번 라인 포워드들의 포인트 능력, 그리고 1번 라인 콜로라도 포워드들의 포인트를 비교해 봤을 때 콜로라도의 1번 라인이 훨씬 더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라인업은 콜로라도의 디펜스 페어링 조합입니다. 그리고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1번 페어링 테위와 마카르 선수가 나올 때에 5on5 60분으로 환산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콜로라도의 1번 페어링 디펜스맨이 나왔을 때 5on5 상황에서 기대 득점은 3.7점, 실점은 5.25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4.48점을 득점했고요. 3.08점을 실점했습니다. 득점이 훨씬 많고요. 실점도 기대보다는 조금 많지만 그만큼 공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선수가 나왔을 때 콜로라도의 공격 점유율은 59.9%에 해당합니다. 템파베이의 1번 페어링 디펜스맨이 나왔을 때 기대 득점은 4.22점, 실점은 2.34점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81점만 득점을 했고요. 대신에 실점은 1.87점으로 실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실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점유율도 55.9%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낮았던 이유는 아마도 레인저스의 셰스터킨 골리와의 매치업 때문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기대 실점보다 실제 실점이 낮은 이유는 아마도 바실렙스키 골리의 퍼포먼스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콜로라도와 템파베이 두 팀의 수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콜로라도는 기대되는 실점보다 실점이 더 높았고 템파베이는 기대 실점보다 실제 실점은 낮았습니다. 이 역시 골리의 클래스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페널티 킬링에서 콜로라도는 75.7%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반면 템파베이는 82%의 높은 PK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분당 샷 허용 수치에서 콜로라도는 28.2개, 템파베이는 31.9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콜로라도의 수비력이 좋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콜로라도의 공격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샷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골리 매치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규 시즌 팀 세이브 퍼센테이지는 콜로라도는 91.17%, 템파베이는 90.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on5 상황에서만 봐도 콜로라도가 템파베이보다 1% 정도 앞선 세이브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팀은 정규 시즌에 2번을 만나서 콜로라도가 모두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매치업은 달시 캠퍼와 바슬렙스키 골리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93%에 가까운, 그리고 92%에 가까운 퍼센테이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콜로라도는 플레이오프에 2명의 골리가 출장을 했고요. 이 두 선수 모두 정규 시즌 세이브 퍼센테이지로만 본다면 바실렙스키 선수에 비해 그렇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시 캠퍼 선수는 92.1%, 프란조 선수는 91.6%의 세이브 퍼센테이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 들어와서 바실렙스키 골리가 확실히 리그 엘리트 골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퍼센테이지 92.8%를 기록했고요. 반면 콜로라도는 백업으로 나왔던 프란조 골리가 90.6%, 달시 캠퍼 선수는 90%가 되지 않는 세이브 퍼센테이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콜로라도는 파이널 경기, 컨퍼런스 파이널 마지막 경기에 달시 캠퍼 골리가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조 골리를 그대로 스타팅으로 내보내면서 어쨌든 시리즈는 클린칭을 했습니다. 하이데인저 세이브 퍼센테이지에서 프란조 골리는 84.6%, 템파베이의 바실렙스키 골리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것은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누가 확실히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따라서 콜로라도 벤치는 이번 파이널 시리즈에 어떤 골리를 스타팅으로 내보내야 할지 매우 큰 고민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템파베이 골리, 바실렙스키 골리가 골리의 매치업에서는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양 팀 간의 공격, 수비수, 골리 매치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몇 가지 생각해 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부상 선수입니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카드리 선수, 템파베이는 포인트 선수가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중간에 라인업에서 빠졌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양팀 공격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혹시 복귀가 된다면 큰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템파베이의 포인트 선수 같은 경우는 파이널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은 확인됐습니다. 반면 카드리 선수는 아직 불확실한데요. 혹시라도 시리즈가 6차전, 7차전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진다면 그 경기쯤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카드리 선수는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도 13경기 동안 14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콜로라도 공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복귀만 된다면 콜로라도 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 팀의 스페셜팀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로라도의 PK는 약합니다. 반면 템파베이는 82.5%로 굉장히 강한 PK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템파베이는 PK 상황에서 공격 시도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콜로라도는 그거의 2배인 20%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콜로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는 PK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템파베이는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문 앞에서 버스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많이 버티는 PK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바실렙스키 골리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콜로라도의 파워플레이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샘플 사이즈가 적다고 하더라도 파워플레이가 20에서 20%만 넘어도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2%는 꽤
사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스페셜팀에서 콜로라도의 31%의 파워플레이를 템파베이의 82.5%의 페널티 킬링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콜로라도에서는 레카넨 선수가 1번 라인 포워드로 뛰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시리즈에서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블루 라인 쪽에서는 당연히 마카르 선수가 넘버원이지만 이 맨슨 선수가 X팩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저는 맨슨 선수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경기를 잘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못할 때는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저는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템파베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팔라 선수입니다. 1번 라인 스탬코스 쿠체로프 선수와 같이 뛰면서 만약에 이 팔라 선수가 없었더라면 나머지 두 선수의 능력도 많이 발휘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수비존에서도 뉴트럴존에서도 공격존에서도 패싱, 보딩 배틀 모든 면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템파베이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 개인에게도 좀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2022년 스탠리컵 파이널 프리뷰였습니다.